열심히 일해도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월급은 오르는 것 같아도 물가는 더 빠르게 오릅니다. 커피 한 잔 값이 오르고 마트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월세는 매년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더 많이 버는데 통장 잔고는 왜 이 모양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돈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금, ETF, 펀드. 선택지는 넘쳐나는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다들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미국 주식을 사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현금이 답이라고 합니다. 정보는 많은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잡하지 않고 매일 모니터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ISA 계좌와 S&P 500. 이 두 가지가 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답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ISA 계좌. 그런데 막상 검색해보면 설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의무가입기간, 납입한도. 용어부터 낯설어서 그냥 창을 닫아버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SA는 인더비저월 세이빙즈 어카운트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투자 계좌. 그게 전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냅니다.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이죠. 그런데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이 세금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수익을 냈더라도 ISA 계좌를 쓴 사람은 세금을 덜 내고 더 많은 돈이 내 통장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ISA는 통합관리 계좌입니다.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ISA 하나로 자산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입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유지하면 그때부터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ISA는 복잡한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가 만들어준 절세 도구입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면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입니다. 이미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좌를 통해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ISA는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다. 그리고 세금을 줄인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흥분하다가 막상 손에 남는 돈을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작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익률로 보면 20%입니다. 꽤 훌륭한 성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이 200만 원에 대해 금융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세금으로 약 30만 8천 원이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내 손에 남는 수익은 169만 2천 원입니다. 3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한 번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쌓이면 그 금액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나간 돈은 복리로 불어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투자에서 복리란 수익이 수익을 낳는 구조입니다. 올해 번 수익이 내년에는 원금처럼 작동하면서 그 위에 또 수익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매년 세금으로 일부가 빠져나가면 복리의 기반이 되는 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20년, 3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매년 5%의 수익을 내는 1,000만 원짜리 투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세금이 없다면 30년 후 이 돈은 약 4,32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수익의 15.4%의 세금이 붙는다면 실질 수익률은 5%가 아니라 약 4.23%로 낮아집니다. 30년 후 금액은 약 3,430만 원입니다. 세금 하나 때문에 30년 동안 약 890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 투자한 원금의 89%에 달하는 금액이 세금 때문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세금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금은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수익률만큼이나 절세에 집착합니다. 워런 버핏이 세금 이연 효과를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가 중요합니다. ISA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한도 안에서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이 그대로 내 계좌에 남아서 다시 복리로 불어납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곧 수익이다. 더 많이 버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번 돈을 덜 빼앗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확실한 전략입니다. 수익률은 시장에 따라 달라지지만 절세는 내가 선택하는 순간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마주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S&P 500. 뉴스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주변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 입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게 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P 500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수천 개의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500개 기업을 골라 만든 지수입니다. S&P는 이 지수를 만든 금융정보 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스탠더드 앤드 푸즈의 줄임말입니다. 500개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회사들이 떠오르시나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JP모건 같은 금융 대기업, 존슨앤존슨 같은 헬스케어 기업,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플랫폼까지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의 집합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500개 기업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S&P 500은 정기적으로 구성 종목을 업데이트합니다. 실적이 나빠지거나 시가총액이 줄어든 기업은 제외되고 더 강해진 기업이 새로 편입됩니다. 시장이 스스로 강한 기업을 걸러내는 구조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고를 필요 없이
자동으로 우량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정리되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S&P 500에 편입된 기업들은 이름은 미국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합니다. 애플은 전 세계에서 아이폰을 팔고 구글은 전 세계 검색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기반으로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에 함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S&P 500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 개별 종목을 고를 필요도 없고 어떤 섹터가 오를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S&P 500 하나로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누리면서 미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S&P 500은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 S&P 500이 왜 그렇게 강한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말로만 좋다고 하면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S&P 500의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로 따져도 약 7% 수준입니다. 1년에 10%씩 꾸준히 오른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0만 원을 S&P 500에 투자하고 30년을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30년 후 이 돈은 약 1억 7,449만 원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원금이 17배 넘게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복리의 힘이고 S&P 500이 장기 투자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익률이 높아서만은 아닙니다. S&P 500이 진짜 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업 구조의 자기 정화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P 500은 정기적으로 구성 종목을 교체합니다. 약해진 기업은 빠지고 강해진 기업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1980년대 S&P 500을 주름잡던 기업들 중 상당수는 지금 존재하지 않거나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그 자리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새로운 강자들이 채웠습니다. 투자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지수 자체가 알아서 강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해 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구조적 강점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이고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기술혁명이 전 세계를 바꾸고 있고 그 혁명을 이끄는 기업들이 모두 S&P 500 안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전기차, 바이오테크, 미래를 바꿀 산업들의 선두주자가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위기에서도 결국 회복한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S&P 500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매번 시장은 폭락했고 매번 사람들은 이번엔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S&P 500은 매번 폭락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결국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해 왔다는 것이 100년 가까운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기업들을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애플은 아이폰 하나로 전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고 지금은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매달 구독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와 오피스라는 기반 위에 애저 클라우드를 얹어 전 세계 기업들의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면서 유튜브와 안드로이드로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고객이 되면 쉽게 떠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이폰 쓰다가 갑자기 다른 스마트폰으로 바꾸기 불편하고 윈도우와 오피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걸 쓰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해자모트라고 부릅니다. 경쟁자가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방어선입니다. S&P 500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S&P 500은 세계 1등 기업들이 스스로 살아남고 성장하는 구조다. 내가 직접 종목을 고르고 매일 뉴스를 체크하고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S&P 500 하나를 꾸준히 들고 있는 것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들의 성장에 함께 올라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따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ISA가 무엇인지, S&P 500이 왜 강한지,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ISA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S&P 500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면서 동시에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수익은 극대화되고 손실은 최소화되는 겁니다. 투자에서 이보다 더 이상적인 조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ISA 계좌를 개설하고 그 안에서 S&P 500 ETF를 매월 꾸준히 매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S&P 500 ETF란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면서 S&P 500에 속한 500개 기업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TIGER 미국 S&P 500, KODEX 미국 S&P 500 같은 ETF가 있습니다. 이 ETF를 일반 계좌에서 사면 수익에 대한 세금이 그대로 붙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 안에서 사면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ETF를 사는데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숫자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20년간 S&P 500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7%로 잡겠습니다. 20년 후 총 납입금은 1억 2천만 원이고 수익은 약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총 자산은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이 수익 1억 3천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만 약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반면 ISA 계좌라면 비과세 한도와 낮은 분리과세율 덕분에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2천만 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세된 금액이 다시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실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ISA 계좌 안에서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500만 원을 벌고 B 상품에서 200만 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5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순이익 300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번 것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내면서 손실은 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ISA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해 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ISA와 S&P 500의 조합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S&P 500이 만들어내는 성장의 과실을 ISA가 최대한 지켜줍니다. 시장이 수익을 만들고 절세 구조가 그 수익을 보호합니다.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만이 아닙니다. 번 돈을 얼마나 지키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ISA는 지키는 도구이고 S&P 500은 버는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ISA로 세금을 줄이고 S&P 500으로 성장한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조합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계좌 하나 만들고 ETF 하나 골라서
매달 꾸준히 넣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략입니다.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S&P 500 ETF를 매달 꾸준히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계좌에 담을 것이냐입니다. 대부분 증권사 앱을 열고 그냥 기본 계좌에서 바로 매수합니다. 별 생각 없이 말이죠. 하지만 이 선택 하나가 10년, 20년 후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직접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매월 30만 원씩 10년간 연평균 7% 수익률로 S&P 500 ETF에 투자합니다. 10년 후 총 납입금은 3,600만 원이고 수익은 약 1,500만 원입니다. 총 자산은 약 5,100만 원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이 수익 1,500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으로 약 231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은 약 1,269만 원입니다. ISA 계좌라면 어떨까요?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1,3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약 129만 원입니다. 일반 계좌보다 약 102만 원을 덜 냅니다. 10년에 100만 원 차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걸 20년으로 늘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월 30만 원씩 20년간 투자하면 총 납입금은 7,200만 원이고 수익은 약 8,400만 원이 됩니다. 일반 계좌의 세금은 약 1,293만 원, ISA 계좌의 세금은 약 820만 원, 차이가 약 473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절세된 473만 원이 계좌 안에 남아서 다시 복리로 굴러간다면 실제 격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SA 계좌에는 앞서 말씀드린 손익통산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 투자를 하다 보면 모든 상품이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ETF는 수익이 나고 어떤 ETF는 손실이 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이 난 상품의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하고 손실이 난 상품은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ISA 계좌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에서 300만 원을 벌고 다른 ETF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순이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붙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ISA 계좌를 쓴 사람이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ISA 계좌는 만기 시 연금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금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인 자산 설계 측면에서 ISA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니라 절세 파이프라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돈을 넣고 같은 ETF를 사고 같은 기간을 기다렸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계좌 하나의 차이가 수백만 원의 격차를 만들고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투자, 다른 결과. 차이를 만드는 건 계좌다. 어떤 주식을 살지 고민하기 전에 어느 계좌에 담을지를 먼저 결정하십시오. 그게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서 내일 오르기를 기대하고 한 달 만에 2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부는 시간이 만들어냅니다.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핏은 11살에 처음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90대가 된 그의 순자산은 약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자산의 99% 이상이 50대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천재적인 종목을 골라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팔지 않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그의 편이었던 겁니다.
복리는 수익 위에 수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1,000만 원이 10% 수익을 내면 1,1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해에는 1,100만 원 전체가 다시 10% 수익을 냅니다. 원금이 아니라 불어난 금액 전체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20살에 1,000만 원을 S&P 500에 투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연평균 7% 수익률 기준으로 60살이 됐을 때 약 1억 4,974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15배가 됩니다. 반면 40살에 시작해서 60살까지 20년만 투자하면 같은 조건에서 약 3,869만 원이 됩니다. 시작을 20년 늦췄을 뿐인데 결과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 변수인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가 중요합니다. 목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지금 당장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작은 금액으로라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적립식 방법은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입니다. 시장은 항상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많은 수량을 사고 가격이 높을 때는 더 적은 수량을 사게 됩니다. 자동으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넣는 것만으로 리스크를 자연스럽게 분산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와 함께라면 이 전략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S&P 500 ETF를 사면서 그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줄여나가는 겁니다. 성장과 절세가 시간과 함께 복리로 쌓여갑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이 전략의 위력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완벽한 종목도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시장에 머무느냐입니다. 시장에 있는 시간이 시장을 예측하는 능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이 돈을 만든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ISA 계좌를 만들고 S&P 500 ETF를 사서 장기로 들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올바른 전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단기 변동성입니다. S&P 500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심하게 흔들립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S&P 500은 단 한 달 만에 34%가 폭락했습니다. 1,000만 원이 6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년 넘게 지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머리로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은 당장 팔아야 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 순간을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폭락 당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전량 매도한 투자자들은 이후 1년 만에 100% 가까이 반등한 수익을 고스란히 놓쳤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버틴 투자자들은 폭락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도 남았습니다. 시장의 폭락은 위기가 아니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돈이 반토막이 나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십시오. 생활비나 비상금을 투자에 넣으면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투자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더 사고 싶어지고 시장이 내릴 때는 팔고 싶어집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을 그대로 따르면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최악의 결과를 반복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누가 어떤 종목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갑자기 S&P 500이 너무 느리게 느껴집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투자 영상을 추천하면 흔들립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동화하십시오. 매달 특정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S&P 500 ETF를 매수하도록 설정해두면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뉴스가 좋든 나쁘든 그냥 자동으로 쌓입니다. 투자를 잊고 사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전략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버티는 것이 투자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가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ISA 계좌가 무엇인지, S&P 500이 왜 강한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에는 완벽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전략도 항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S&P 500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ISA 제도도 언젠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고 시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 진짜 투자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확실한 수익입니다. 세계 최강 기업들의 성장에 올라타는 것은 검증된 전략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ISA 계좌에서 S&P 500 ETF를 꾸준히 사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증권사 앱을 열어서 ISA 계좌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번 달부터 할 수 있는 금액만큼 단 10만 원이라도 S&P 500 ETF를 사십시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가진 가장 젊은 날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오늘의 작은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